안녕하세요. FM연구소 FM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플렉 샤프트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내에 또 몇몇 업체에서 플렉 샤프트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리지드 플렉 샤프트 케이블에 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붉은색 튜브에 안에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튜브 속에서 케이블이 이렇게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면서 부착된 체인이 돌아가면서 배관을 긁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돌리면 이렇게 튜브는 손으로 잡을 수 있고, 튜브 안에 이 케이블이 회전하면서 케이블과 연결된 체인이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요게 유연하게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우리 플렉스 샤프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관에서 이렇게 우리 굴곡진 배관에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튜브는 회전을 하지 않고 밀려만 들어가기 때문에 속에 케이블이 이렇게 꺾여 있어도 회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스프링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플렉스 샤프트가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런 플렉스 샤프트 케이블을 잘라 보면요, 이렇게 겉에 튜브가 있어요. 빨간색 리지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빨간색 튜브가 있고 속에 이런 케이블이 있는데요, 순정 케이블은 이렇게 새 거일 때, 상태가 좋을 때는 금색을 띠고 있습니다. 데드코어 케이블이라고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리지드는 두 가지 색깔의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게 순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순정은 좋은데 단점이 이 체인을 연결해서 쓰다가, 참고로 이 체인은 아빠 손에 제작하는 코뿔소 체인입니다. 자, 체인을 달고 쓰다가 이 부분에서 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끊어지면은 얘 채로 배관 속에서 이렇게 이탈이 돼 버리겠죠. 자, 그러면 얘를 뭐 꺼내서 다시 찾을 수도 있지만 못 찾는 경우는 사실 체인 헤드를 또 따로 사야 되겠죠. 안 끊어지게 쓰는 게 제일 좋은데, 현장에서 지금 작업 중에 끊어졌으면 사실은 리지드 순정 케이블 쓰고 계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마무리가 안 됩니다. 왜냐? 자, 끊어지면은 요렇게 올이 풀려버립니다. 올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여분의 체인 헤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고정 볼트를 잠궈서 사용을 해보면 또 쉽게 빠져버립니다. 얘가 이렇게 올이 풀려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그래서 리지드 순정 케이블은 끊어지면 현장에서 수리가 안 된다. 잘라내고 용접을 해서 써야 돼요. 더 이상 안 풀리게. 자, 이 케이블의 구조가 그래요. 여기 보이시나요? 자, 안쪽에 보면 가장 안쪽에 심이 있고요. 그 주위를 얇은 철사로 이렇게 감아서 그 위에 또 한 겹 감고 또 한 겹 감고 한 3겹 정도, 제가 얼핏 보기에는 한 3겹 정도 감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표현이 안 되네요. 자, 얇은 철사, 잘 끊어지지 않는 연질의 철사가 수없이 이렇게 감겨 있는 형태입니다. 자, 초점이 잘 안 맞춰지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감겨 있는 부분에 안과 그 밖에 겉이 이렇게 2겹, 3겹 이렇게 표시가 나죠. 자, 이 부분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
여기를 자르고 용접을 해야 됩니다. 용접을 해야 다시 이 체인 헤드를 꽂았을 때 오리 풀리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데드코어라는 케이블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로 힘이 있고 그 주위를 얇은 철사가 감겨있고 그 위에 또 감겨있고 또 감겨있고 한 3겹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감기고 감아놨어요. 형식은 똑같은데 얘는 여기 그냥 그라인드로 싹둑 날리면 그냥 체인 헤드를 바로 꽂아 쓸 수 있습니다. 네. 데드코어는 바로 꽂아 쓸 수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플렉 샤프트, 리지드를 제외한 플렉 샤프트 거의 모든 제품이 다 요런 형식이에요. 끊어지면 용접을 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리지드 순정은 왜 이렇게 끊어지면 현장 수리가 안 되고 굳이 용접을 해서 써야 되는 이런 케이블을 적용을 했을까요? 왜? 현재까지도 잘 팔리고 있고요. 저도 순정 케이블을 가장 좋아합니다. 순정 케이블을 쓰고 있습니다. 왜 순정 케이블을 쓰는가? 왜 리지드 순정 케이블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안과 끝이 이렇게 단위져 있죠? 자, 안겹이고 이게 제일 바깥 겹이에요. 자, 이게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당기면 쑥 빠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맨 겉에 있는 이 올과 속에 있는 올이 붙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올이 이렇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플렉스 샤프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안과 중간에 심지와 겉에 철사 붙어 있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잘 휘어진다는 거죠. 붙어 있는 데드코어도 휘어지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자, 근데 이 강도가 달라요. 제가 지금 이렇게 휘었는데 사실은 데드코어는 지금 힘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휘어볼까요? 자, 두 개를 같이 잡고 휘어보겠습니다. 자, 데드코어는 사실 힘들어요. 근데 순정 케이블은 훨씬 더 힘들지 않고 이렇게 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미세하지만 순정 케이블, 금색 순정 케이블이 훨씬 더 유연하게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안과 겉, 중간에 심지까지 붙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잘 휘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이렇게 휘어지죠? 자, 끝에 보세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쪽으로도 그죠? 여기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붙어 있지만 이쪽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이 끝쪽 모양이 이렇게 유연하게 휘어진단 말이에요. 자, 요 부분들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붙여 볼까요? 자, 이 바이스 플라이어로 이렇게 책을 끝 부분을 물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휘어지죠? 안 휘어집니다. 자, 이 책과 플렉 샤프트의 구조는 좀 다릅니다. 얘는 세로로 이렇게 서 있고 얘들은 스프링처럼 되게 촘촘하게 감겨 있는 그런 구조지만 어쨌든 비유하는 방식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찝어서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안 휘어지는 거예요. 힘을 되게 많이 줘도 지금
잘 안 이어집니다. 그죠? 예. 근데 붙어 있는 이 부분을 뗐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잘 휘어지죠. 이 장수들이 다 따로따로 놀아주기 때문에 요 사이가 서로서로 따로따로 놀아서 잘 휘어집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 샤프트 케이블이 이 겉과 이 겉이죠. 이 겉과 속에 올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지드 순정 케이블은 이렇게 휘어져서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케이블이 이 튜브 속에서 꺾여도 아주 부하 없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자, 저기 샤프트 안에 케이블이 이렇게 감겨 있겠죠. 15m 감겨 있고, 제 204는 8mm는 20m가 감겨 있어요. 많이 감겨 있는데 감겨 있는 폭이 이렇게 작아요. 그죠? 리지드 204는 요만해요. 자, 화면상으로 보이시죠? 네, 요렇게. 근데 다른 샤프트들은 8mm 기준으로 굉장히 클 겁니다. 케이스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케이블, 겉과 속이 붙어 있는 케이블을 쓰면 저렇게 리지드처럼 작게 감아 놓으면 이렇게 감겨 있는 드럼 안에서 잘 안 돌아요. 부하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얘 케이블이. 드럼 안에 케이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도 아무 무리 없이 돌아요. 8mm도 마찬가지 잘 돌아요. 드럼 안에 케이블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부 제품들은 한참을 빼내놓고 써야지 돌아갈 만큼, 아니면 토크를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든지, 우리 드릴 토크 있지 않습니까? 이 토크를 굉장히 많이 올려서 써야 될 만큼 감겨 있을 땐 부하를 많이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튜브 속에서 부드럽게 겉과 속의 케이블이 유연하게 미끌려 주면서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다. 그게 유일하게 리지드 순정 케이블만 그렇습니다. 자, 그게 또 유일한 단점이 되겠죠. 리지드 순정 케이블만이 유일하게 용접을 해서 써야 됩니다. 끊어졌을 때. 그게 아주 큰 단점이자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지드 순정 케이블만한 케이블이 없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겉과 속이 이렇게 따로 놀아요. 자, 지금 이게 끊어져서 그렇지, 용접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냥 눈에 안 보이지만 안에 케이블과 밖에 케이블이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과격하게 이제 넣었다 뺐다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게 리지드 케이블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죠. 이렇게 케이블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지드 케이블이 곡간을 많이 타고 들어가도 부하를 안 받는 거예요. 부하를 안 받아요. 국산 샤프트 엘보 뭐 4개 5개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엘보는 밀어 넣으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근데 잘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빈백 안에서 잘 들어갑니다. 근데 이물질이, 기름이 쌓여있고 이물질이 있는 백 안에서 잘 들어가느냐, 그리고 부하를 안 받고 스무스하게 잘 돌아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써보면 알아요. 현장에 써봐야 알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자, 근데 그러면 이 끊어지면 어떡해요? 잘 끊어지던데?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죠. 안 끊어지게 쓰셔야 돼요. 잘 못 써서 그렇습니다. 제가 끊어져서 수리해드린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한결같이 드릴 말씀이 잘 못 써서 끊어집니다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저도 끊어져요. 저도 성격이 막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끊어집니다. 근데 이 샤프트를 정말 제대로 쓰면 잘 안 끊어집니다. 자, 우리 샤프트, 블랙 샤프트는 전동 드릴로만 써야 됩니다. 제가 앞전 오래된 영상에서 이 드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척을 꽂아서 쓸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냥 드릴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배터리 꽂아서 쓰는 드릴을 그냥 통상적으로 전동 드릴이라 합니다. 전동 드라이버, 전동 드릴. 그거를 쓰셔야 되는데 임팩트 드라이버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임팩트 드라이버. 그리고 전기 드라이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전기 꽂아 쓰는 거. 자, 핵심은 뭐냐면 여기 숫자가 이렇게 쭉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속도가 아닙니다. 이걸 또 숫자 적힌 걸 속도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자, 1에서 돌리는 속도와 제일 끝에 15에서 돌리는 속도는 똑같아요. 자,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 토크입니다. 토크. 부하를 받았을 때, 자, 부하를 받았을 때 그냥 돌다가 잡았을 때 이렇게 멈춰줄 수 있는 강도를 표시한 겁니다. 강도, 토크. 자, 이게 올라갈수록 멈출 수 있는 힘, 이 드릴이 돌릴 수 있는 힘을 많이 전달하는 거예요. 이 앞쪽으로 모터에서 클러치를 지나서 이 앞에 작은 물에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강도를 표시한 토크 수치입니다. 토크. 다시 1에서는 잘 들어가죠. 손가락 두 개로 멈출 수 있는 토크예요. 근데 제가 10에서는 멈추기 힘들겠죠. 자, 손가락 두 개로는 멈추기가 힘듭니다. 속도는 똑같아요. 근데 힘을 전달하는 강도를 나타낸 숫자인데, 자, 이 숫자가 있는 드릴만 쓰셔야 돼요. 이 숫자가 있는. 자, 그리고 요렇게 또 돌려보면 망치 그림이 있어요. 망치. 자, 망치 해놓고 쓰시는 분 있어요. 전동 드라이버인데 해머 드릴 기능이 있는 해머 드릴로 쓰셔야 되는데 망치 그림에 갖다 놓고 쓰시는 분도 있어요. 망치 그림과 드릴 비트 모양과 나사 모양이 있을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드릴들이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있어요. 망치, 요게 길이 모양이거든. 길이, 요 피스. 앞기다도 망치, 피스, 그리고 드릴링하는 길이 그림이에요. 자, 여기 하살표 있죠? 요렇게 하면 망치, 해머 기능이에요. 자, 요렇게 하면 피스를 잠글 수 있는 기능인데 피스 모드에서만 이 토크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얘 길이 모드일 때는 이 토크 상관없이 일정하게 돌아갑니다. 일정한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해머 기능이 있는 해머 드릴을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피스 모양에 두고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으로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해머 기능이 있는 드릴은 꼭 이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망치 모양 있는 해머 기능, 철판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길이 기능, 그리고 나사를 박는 피스 모양. 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피스 모양에 두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왜? 부하를 받았을 때 멈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다가 잡아버리면요, 돌죠? 이렇게 멈춰요. 다시 해볼까요? 세게 돌립니다. 손으로 잡아도 멈출 만큼 약하게 썼어요. 자, 케이블이 꼬였죠? 이렇게 케이블 꼬였습니다. 자, 요 강도로 쓰시면 좋아요. 2m 이상 줄을 빼놓고 돌리다가 잡았을 때 토크가 까르르 하고 걸리면서 이렇게 케이블이 딱 꼬일 정도.
요 정도 강도로 넣고 쓰시는 게 적당합니다. 너무 이렇게 빨리 넣으면 부딪혀 가지고 토크가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정석은 요게 맞습니다. 여기서 한 칸 정도, 두 칸 정도 올려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쓰시는 거지, 요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멈춰야 돼요. 손으로 잡았을 때 멈춰야 돼요. 요 강도가 가장 적당한 강도인데, 이걸 모르시고 망치 모드에 쓰거나 전기 드릴로 쓰거나 토크를 최대치로 올려놓고 쓰거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케이블이 끊어집니다. 리지드 순정 케이블 뿐만 아니라 데드코어도 끊어지고 국산 케이블도 끊어지고 다 끊어집니다. 한 번만에 끊어지진 않죠. 부하를 계속 받고 적당히 일정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케이블이 끊어집니다. 자, 또 한 가지 케이블이 끊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세팅이 많이 돼 있죠. 체인은 뭐 코뿔소 체인이든 순정 체인이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요 부분에 리지드 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튜브 끝에 바로 체인인데, 타사 제품들은 요게 꼽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가 이걸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이게 뭐 걸림 방지, 우리 샤프트를 배관에 넣었을 때 엘보 같은데 걸림 방지 용도로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쓰시면 안 돼요. 리지드는 이렇게 곳간에서 이렇게 지금 안에 지금 체인이 돌고 있다고 봅시다. 자, 요 부분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안에 케이블은 돌고 이 튜브는 멈춰 있어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죠? 도는데 요 부분이 그냥 이 튜브가 닳아요. 그래서 본 튜브 끝에 꼭 요거만큼 하나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바꾸면 되니까, 요게 닳아가지고 얘가 뭉퉁해져요. 닳아요. 그럼 얘만 빼버리면 돼요. 케이블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근데 얘가 없으면 잘라버려야 되니까 얘 본 케이블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요렇게 앞에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튜브 똥가리를 이렇게 하나 넣어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안 닳아요. 얘만 닳죠. 얘만 끊어진 얘만. 근데 자, 얘 보세요. 이것도 좋을 것 같죠. 자, 근데 뺏어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엘보에서 곡간 부분에서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금속이고 쇠요. 케이블도 쇠예요. 자, 쇠와 쇠가 요자 한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 부분이 잘 끊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끊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쓰면. 제가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샀었거든요. 처음에 많이 끊어졌어요. 자, 요런 부분에 요렇게 왱 돌면서 엘보를 통과해야 되는데 요렇게 통과하겠죠. 엘보에. 자, 요 부분 보세요. 쇠와 쇠가 부딪혀서 돌아가면 요 부분이, 자, 바로 요 부분이 케이블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손상을 받겠죠. 자, 그러면 끊어질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굳이 뭐 좋은 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있다고 안 걸리고 이거 있다 걸리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다 써봤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걸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본인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걸릴 때는 얘 없어도 걸리고요, 얘 있어도 걸립니다. 우리 섹스테이프 배관이나 이런데 정말 운이 없으면은 걸리는 거지, 저게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걸리고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안 걸립니다. 그리고 걸렸다 해도 잘 뺄 수 있어야 됩니다. 케이블이 끊어지는 이유 두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드릴의 토크 기능을 이해를 못 하시고 토크 기능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 분, 혹은 답답한 게 싫어서, 토크 걸리는 게 싫어서 무작정 토크를 높여서 쓰시는 분, 토크 조정이 잘못돼서 케이블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끊어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요런 부속, 요거는 제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워낙에 또
만드는 업체들이 많고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요거는 제가 끊어진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보다 끊어질 확률이 높은 제품이다,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생각해보세요. 금속과 금속이 한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으면 분명히 케이블에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케이블이 잘 끊어지는 거지, 요것만 조심하시면 케이블이 또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꺾이면서 튜브 안에서 부드럽게 돌아가는 리지드 순장 케이블이 제일 좋다. 끊어져서 용접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그거는 사용자가 잘 못 써서 잘 끊어지는 거지, 얘가 떨어져 있는 케이블이라고 해서 겉과 속이 떨어져 있는 케이블이라 해서 잘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잘 끊어지는 재질이 아니라 사용을 잘 못해서 끊어지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가 유연하게 꺾인 상태에서도 튜브 안에서 회전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감겨 있어도 리지드는 잘 돌아갑니다. 저 상태에서 아주 잘 돌아갑니다. 유연하게 촘촘하게 감겨 있는데도 잘 돌아가는 게 이 순정 케이블의 역할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50mm 배관 싱크대 작업 많이 해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자, 리지드 쓰다가 타사를 쓰거나 데드코어 케이블을 쓰면 딱 바로 느낌이 옵니다. 잘 안 들어가네, 빳빳하네 라는 느낌 분명히 옵니다. 번갈아 써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느낌을 느껴보면 이 순정 케이블과 데드코어 케이블의, 국산 케이블의 차이를, 빳빳함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올이 풀렸을 때는요, 여기 멀쩡한 부분에 요렇게 바이스 플레이트 찝어요. 지금 요쪽은 드럼 쪽이고 요쪽이 원래 체인 달려있던 쪽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멀쩡한 곳에 딱 찝어요. 근데 이미 속까진 것이 풀려 있습니다. 풀려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거 말로 설명이 좀 힘든데, 저는 드릴로 조금 더 최대한 쪼아가면서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자, 어쨌든 요렇게 멀쩡한 곳까지 잘라야 되는데 이 자리에 그라인더로 커팅을 해버리면 또 풀려요. 그래서 이 바이스 플라이어 이렇게 딱 찝고 계셔야 돼요. 찝고 이 부분을 그라인더로 굳이 자르실 필요 없이 산소 용접기 있으면은 산소로 그냥 녹이면 바로 용접이 됩니다. 녹은 물이 식으면 바로 용접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용접기로 그냥 여기를 잘라버리는 거죠. 계속 찢어지고 있으면 잘리면서 용접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굳으면 이 바이스 플라이어를 풀고 우리 그라인더를 틀어놓고 드릴로 돌리면서 이렇게 여기를 따듬어 줘야, 용접된 부분을 따듬어 줘야 얘가 들어가요. 얘가 용접한 그대로 있으면 얘가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갈아주면 된다. 여기를 바이스 플라이어 찝고 용접기로 지직 잘라가지고 용접을 한 다음에 그라인더로 갈아서 체인을 꽂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M연구소 FM입니다.